유보나는 한동안 가족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사진 속 권태성과 권율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러나 사진 가장자리에는 붉은 펜으로 작은 원이 그려져 있었다. 정확히 율의 얼굴을 둘러싼 원이었다. 누군가 자신의 임무 현장을 지켜봤다. 집도 알고 있었다. 남편과 딸의 얼굴까지 알고 있었다. 모나는 협박장을 접어 가방 깊숙이 넣었다. 태성이 거실로 나오자 표정부터 바꿨다. 아직 안 잤어? 당신 기다렸지. 유리는 겨우 재웠어. 태성은 보나의 손을 잡았다. 손끝이 차가웠다. 어디 아파? 복직하자마자 정신이 없어서 그래. 일 힘들면 그만둬도 돼. 내가 더 뛰면 되니까. 모나는 대답 대신 태성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언제나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다정함이 더 아팠다. 태성은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는 기자였다. 모나는 태성이 사랑하는 아내인 동시에 그가 쫓고 있는 킹피셔였다. 그날 밤 태성은 보나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 서재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킹피셔 관련 자료가 펼쳐져 있었다. 15년 전 오만석 사건, 최근 호텔 저격 사건, 무산에서 폭발한 마약왕의 차량. 수법은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다. 법을 피해 다니던 범죄자들이 누군가의 손에 처단됐다. 태성은 현장 사진 속 작은 흔적을 확대했다. 호텔 옥상에서 발견된 아기상어 스티커였다. 아이를 키우는 사람인가? 태성의 시선이 책상 옆 가족 사진으로 향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이 불쾌하다는 듯 사진을 뒤집어 놓았다. 보나는 방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방으로 돌아온 보나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다시 확인했다. 협박장 뒷면에는 짧은 주소가 적혀 있었다. 무산 외곽의 폐업한 연수원. 그리고 한 문장. 킹피셔가 혼자 오면 가족은 안전하다. 다음 날 아침 두루미전자 영업3팀 회의실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봉팔이 협박장을 내려다보는 동안 기영도는 사진 속 위치 정보를 분석했다. 몽태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격 지점까지 촬영했다는 건 우리 동선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내부 정보가 새었을 수도 있어요. 고영갑이 오현남을 바라봤다. 복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신입부터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남의 표정이 굳었다. 왜 저부터 의심하시죠? 시기가 절묘하잖아. 내가 들어오고 바로 킹피셔의 정체가 노출됐으니까. 현남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보나가 먼저 막았다. 앉아요. 짧은 한마디에 모두의 시선이 보나에게 모였다. 지금 서로 의심하라고 보낸 사진이에요. 원하는 대로 움직여줄 필요 없어요. 기영도가 노트북을 돌려 보였다. 사진을 전송한 장비는 찾기 어렵습니다. 대신 인화지에 묻은 미세 입자가 무산 외곽에서 주로 검출되는 광물과 일치해요. 주소가 가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봉팔이 협박장을 봉투에 넣었다. 유 부장. 이번 일에서 빠져. 제 가족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빠지라는 거야. 지금 유 부장은 판단보다 감정이 먼저 움직여. 모나가 김봉팔을 똑바로 바라봤다. 제 가족을 건드렸는데 감정을 빼라고요? 킬러가 감정으로 방아쇠를 당기면 표적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쏘는 거야. 봉팔의 말에도 보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럼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누가 제 인생을 겨누고 있는지.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클라이언트가 아닌 대상에게 미팅을 할 수 없어요. 양해솔의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로질렀다. 영업3팀에는 규칙이 있었다. 처단 대상은 충분한 검증을 거쳐야 했다. 의뢰인의 복수심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범죄 사실과 피해 가능성, 법적 구제 여부를 모두 확인한 뒤에야 미팅이 승인됐다. 협박자는 아직 클라이언트가 아니었다. 모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아직은 아니죠. 모나는 협박장을 챙겨 회의실을 나갔다. 김봉팔은 문이 닫힌 뒤 기영도를 돌아봤다. 유 부장 휴대전화 위치 계속 확인해. 혼자 가실 겁니다. 알아. 그래서 우리도 가는 거야. 태성은 나투데이 편집국에서 무산 차량 폭발 사건의 취재 기록을 살펴봤다.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남자는 경찰 발표와 달리 단순 전달책이 아니었다. 여러 지역의 마약 유통망을 관리하던 인물이었다. 구해나가 자료를 내려놓았다. 선배, 이상한 게 있어요. 사망자와 거래하던 사람들 중 3명이 같은 날 사라졌어요. 도주했겠지? 아니요.
가족에게도 연락이 없고 출국 기록도 없어요. 마지막 휴대전화 신호가 모두 무산에서 끊겼어요. 태성은 지도 위에 세 사람의 마지막 위치를 표시했다. 점들은 무산 외곽의 한 산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폐업한 연수원이 있었다. 여기 누가 소유하고 있지? 서류상으로는 폐업한 레저 회사인데요. 최근까지 전기와 수도를 사용했어요. 나국진이 두 사람 앞에 다가왔다. 권 기자. 자네 또 혼자 들어갈 생각은 아니지? 취재만 하고 오겠습니다. 자네가 취재만 한다고 말할 때마다 누군가는 병원에 갔어. 대개 자네였고. 태성은 가방을 들었다. 이번에는 연락 끊기지 않게 하겠습니다. 나국진은 태성을 붙잡지 못했다. 대신 구혜나에게 눈짓했다. 위치 공유받아. 1시간마다 연락 없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같은 시각, 이동진은 현장 감식 결과를 전달받고 있었다. 저격 현장에서 발견된 스티커에는 유효한 지문이 없었다. 하지만 접착면에서는 미세한 달기름 성분과 매운 양념이 검출됐다. 범성훈이 자료를 넘겼다. 흔한 치킨 양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강하고 청양고추 비율이 특이해서 판매점을 좁힐 수 있답니다. 동진은 분석표를 오래 바라봤다. 킹피셔가 저격하러 가면서 치킨을 들고 갔을 리는 없고 아이 물건에 묻어있던 게 옮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거나 아이와 가까운 사람. 그때 태성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동진아, 무산 외곽연수원 하나만 확인해 줄 수 있어? 너 지금 어디야? 가는 중이야. 권태성, 차 돌려. 주소 보내고 기다려. 확인하고 연락할게. 전화가 끊겼다. 동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차 준비해. 저 인간이 확인하고 연락하겠다는 건 이미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야. 모나는 딸의 유치원 앞에 차를 세웠다. 떠나기 전 율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다. 창문 너머로 친구들과 뛰어노는 율을 보자 굳게 담은 입술이 조금 풀렸다. 율은 멀리서 보나를 발견하고 달려왔다. 엄마, 오늘 일찍 왔어? 아니. 엄마가 잠깐 보고 싶어서 왔어. 나를? 응. 우리 딸 잘 있나 보려고. 율은 가방에서 스티커 하나를 꺼내 보나의 손등에 붙였다. 엄마 회사에서 힘들면 이거 봐. 아기 상어가 지켜줄 거야. 모나는 손등을 내려다봤다. 동진이 발견한 것과 같은 스티커였다. 율아, 이 스티커 엄마 가방에도 붙였어? 응. 엄마 총처럼 긴 가방 있잖아. 모나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 가방을 봤어? 전에 엄마 회사 아저씨가 가져갔을 때 봤어. 회사 아저씨? 율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얼굴은 잘 기억 안 나. 웃으면서 엄마랑 같이 일한다고 했어. 누군가 집 근처까지 왔다. 단순히 보나의 임무를 감시한 것이 아니었다. 율과 직접 접촉했다. 모나는 율의 어깨를 잡았다. 앞으로 엄마가 모르는 사람하고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엄마 회사 사람이라는데? 엄마 회사 사람이어도 안 돼. 아빠하고 엄마 말고는 아무도 따라가면 안 돼. 율은 보나의 굳은 얼굴을 보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무서운 일 있어? 모나는 율을 품에 안았다. 없어. 엄마가 없게 만들 거야. 모나는 유치원을 나서며 김봉팔에게 전화했다. 상대가 유리에게 접근했어요. 봉팔의 목소리도 낮아졌다. 언제? 정확한 날짜는 몰라요. 제 장비 가방을 가져갔다고 했답니다. 김봉팔은 기억을 되짚었다. 모나의 복직 전 장비를 점검한다며 창고에서 가방을 가져간 사람은 기영도였다. 그러나 영도는 그날 회사 밖으로 나간 기록이 없었다. 누군가 영도를 사칭했다. 유 부장. 혼자 움직이지 마. 건드리지 말았어야 할 사람을 건드렸으니까요. 모나는 전화를 끊었다. 영업 3팀의 컴퓨터에 경고창이 나타난 것은 그 직후였다. 기영도가 접근 기록을 확인하려 하자 외부 프로그램이 서버를 장악했다. 모나의 가족 사진과 함께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2시간. 양의 소리 창백해진 얼굴로 김봉팔을 바라봤다. 무슨 시간이죠? 기영도는 공격자의 숨겨진 메시지를 찾아냈다. 킹피셔가 오지 않으면 아이를 데려간다. 김봉팔이 책상을 짚었다. 영업팀 전체 워크숍 잡힌 거 알지? 팀원들이 동시에 그를 바라봤다. 무산연수원으로 간다.
회사 차량 2대만 쓰고 외부 장비는 전부 워크숍 물품으로 위장해. 고영갑이 의류 가방을 닫았다. 이번 클라이언트는 승인된 겁니까? 아직 아니야. 사람부터 살린다. 김봉팔은 보나에게 다시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보나는 이미 무산에 도착해 있었다. 폐업한 연수원 주변에는 최근 지나간 차량 자국이 선명했다. 창문은 먼지로 뒤덮였지만 옥상에는 새 통신 안테나가 설치돼 있었다. 모나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높은 지대로 이동한 뒤 망원경으로 출입구와 창문을 살폈다. 무장한 남자 6명. 연수원 뒤편 창고에는 번호판이 없는 차량 3대가 있었다. 트렁크를 옮기는 남자들의 팔에는 같은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한동안 잠잠했던 청부살인 조직 블랙호크였다. 모나는 배윤옥에게 사진을 보냈다. 윤옥의 전화가 곧 걸려왔다. 한동안 잠잠한가 싶었는데 아는 사람들이에요? 킹피셔를 죽여서 이름을 얻으려던 놈들이야. 예전에도 내 흔적을 쫓았어. 왜 지금 나타났죠? 누군가 내 복귀를 알려준 거겠지. 모나는 망원경의 방향을 틀었다. 건물 옆에 세워진 차량 한 대가 눈에 들어왔다. 운전석에는 태성의 취재 가방이 놓여 있었다. 태성이 여기 왔어요. 모나야, 남편부터 빼내. 나머지는 김 팀장에게 맡겨. 모나는 총을 조립했다. 그러기에는 이미 늦었어요. 태성은 연수원 지하에서 사라진 마약 유통책들의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세 사람은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협박과 고문을 받은 뒤 이곳에 감금돼 있었다. 태성은 휴대전화로 내부를 촬영했다. 책상 위에는 킹피셔의 과거 사건 기록이 놓여 있었다. 오만석 사건부터 최근 호텔 저격까지 경찰조차 공개하지 않은 사진들이 포함돼 있었다. 그중 한 장에서 태성의 손이 멈췄다. 15년 전 오만석이 처단된 건물 주변을 찍은 사진이었다. 멀리 골목을 걸어가는 어린 보나의 뒷모습이 담겨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한 줄이 적혀 있었다. 킹피셔의 약점. 권태성. 태성은 문장을 읽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왜 내 이름이 여기에 있어? 뒤에서 나타난 남자가 태성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기자 양반이 너무 깊이 들어왔네. 태성은 남자를 밀치고 계단으로 달렸다. 출구 앞에도 2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킹피셔가 정말 남편을 구하러 올까? 안 오면 딸을 데려오면 되지. 태성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 딸을 어떻게 알아? 남자는 태성의 복부를 걷어차고 의자에 묶었다. 우리는 내 가족을 아주 오래 지켜봤거든. 태성은 입안에 피를 삼키며 상대를 노려봤다. 킹피셔하고 우리 가족이 무슨 상관이야? 그건 내 아내한테 물어봐. 연수원 밖에 도착한 이동진과 범성우는 주차된 태성의 차부터 발견했다. 동진은 지원을 요청한 뒤 권총을 꺼냈다. 놈들의 근거지도 이 인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성운이 건물 뒤편의 차량들을 확인했다. 사라진 유통책들 차량과 일치합니다. 2사람이 진입하려는 순간 건물 옥상에 있던 감시자가 총을 겨눴다. 모나는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 감시자의 발밑에 있던 금속 난간 연결부를 정확히 맞췄다. 기울어진 난간을 붙잡으려던 남자가 무기를 놓쳤다. 동진은 남자를 제압한 뒤 산등성이를 바라봤다. 그곳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다. 킹피셔를 봤대요? 범성운이 놀라묻자 동진은 바닥에 떨어진 탄흔을 살폈다. 사람을 맞힐 수 있었는데 난간을 쐈어. 우리를 도운 겁니까? 아니. 안에 있는 누군가를 구하려는 거야. 영업 3팀 차량도 연수원 반대편에 도착했다. 기영도가 내부 통신을 차단하고 봉태민이 출입구의 감지장치를 무력화했다. 오현남은 환기구에 수면 성분을 투입하려 했지만 김봉팔이 막았다. 태성씨가 안에 있어. 용량 잘못 잡으면 같이 쓰러져. 오현남은 투입량을 낮췄다. 그럼 시간이 더 걸립니다. 사람 살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야. 모나는 이어폰 너머로 팀원들의 위치를 확인했다. 김 팀장님은 지하로 가세요. 태성씨부터 찾아요. 유 부장은? 저놈들이 원하는 걸 보여줘야죠. 모나야. 선 넘지 마. 모나는 연수원 정문을 향해 걸었다. 선을 먼저 넘은 건 저쪽이에요. 정문 앞에 선 보나가 손을 들어 보였다. 무기는 들고 있지 않았다. 남자들이 보나를 둘러쌌다. 전설이 생각보다 평범하게 생겼네. 태성씨 어디 있어요?
당신이 킹피셔라는 걸 먼저 증명해. 모나는 주변을 훑었다. 건물 안에 8명, 옥상에 2, 지하에는 태성과 또 다른 한 명이 있었다. 블랙호크의 책임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킹피셔의 또 다른 면모를 보게 될 테니까. 그는 태성이 묶여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보여줬다. 총을 잡으면 남편이 죽고 가만히 있으면 당신이 죽어. 어느 쪽을 고를까? 모나는 화면 속 태성을 바라봤다. 태성은 보나를 보고 있었다. 입술이 터지고 얼굴에는 상처가 남았지만 의식은 분명했다. 모나야, 오지마. 블랙호크의 책임자가 웃었다. 남편은 아직도 모르나 보네. 자기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나는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기영도가 보내기로 한 신호까지 10초가 남아 있었다. 당신들이 한 가지 착각한 게 있어요. 뭐지? 킹피셔는 총이 있어야만 움직인다고 생각한 것. 연수원의 전력이 차단됐다. 모나는 가장 가까운 남자의 손목을 꺾어 무기를 빼앗았다. 총구를 사람에게 겨누지 않고 천장에 소방배관을 맞췄다. 물이 쏟아지며 바닥과 계단이 젖었다. 봉태민이 차단기를 다시 연결하자 보나가 미리 던져놓은 전도 장치가 작동했다. 무장한 남자들이 균형을 잃은 사이 보나는 짧은 동작만으로 3명을 무력화했다. 쓰러진 남자의 탄창을 빼내고 다른 남자의 무기를 발로 밀어냈다. 남은 자가 칼을 휘두르자 보나는 팔을 피한 뒤 그의 힘을 그대로 이용해 바닥에 눕혔다. 이 자식들이 선을 넘었네. 보나는 일어나려는 남자의 손등을 밟았다. 내 남편을 때리고 내 딸을 지켜봐. 남자는 고통을 참으며 웃었다. 우리만 있는 줄 알아? 연수원 지하에서는 김봉팔과 고영갑이 태성을 찾아냈다. 그러나 책임자는 태성의 목에 칼을 댄 채 뒷문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따라오면 기자 목부터 그어버린다. 태성은 김봉팔을 알아봤다. 두루미전자 팀장님이 왜 여기 있습니까? 김봉팔은 대답하지 못했다. 책임자는 태성을 끌고 창고로 들어갔다. 창고 안에는 폭발물과 마약 제조 원료가 쌓여 있었다. 출구가 닫히자 태성은 책임자에게 몸을 부딪혔다. 두 사람은 바닥을 구르며 뒤엉켰다. 책임자가 칼을 들어 태성을 내리치려는 순간 칼날이 그의 손에서 튕겨나갔다. 보나가 던진 작은 금속 조각이 손목에 꽂혀 있었다. 태성이 보나를 바라봤다. 보나는 아무런 무기도 들고 있지 않았다. 당신이 어떻게? 책임자가 비상 스위치를 눌렀다. 폭발물에 연결된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우리 진짜 죽나 봐요. 뒤늦게 창고에 들어온 오현남의 목소리가 떨렸다. 고영갑이 폭발물 구조를 살폈다. 해체할 시간이 없어. 모두 나가야 해. 하지만 철문이 자동으로 잠겨 있었다. 기영도가 원격으로 잠금 장치를 풀려고 했지만 누군가 시스템을 다시 장악했다. 보나는 창고 벽과 지붕의 구조를 살폈다. 벽 한쪽은 오래된 조립식 패널이었다. 몽 과장님, 차량 가져와요. 여기까지 어떻게 들어옵니까? 벽을 부숴요. 봉태민이 회사 차량을 몰아 창고 옆면으로 돌진했다. 벽 일부가 무너진 틈으로 사람들이 빠져나왔다. 보나는 마지막까지 남아 태성의 결박을 풀었다. 태성은 움직이지 않았다. 나가야 돼. 대답부터 해. 지금은 아니야. 왜 저 사람들이 당신을 킹피셔라고 불러? 보나는 태성의 팔을 잡았다. 살고 나서 얘기해. 태성은 보나의 손을 뿌리쳤다. 내가 아는 유보나는 누구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나는 태성을 밀어 열린 벽 밖으로 내보냈다. 두 사람은 비탈 아래로 몸을 피했다. 폭발의 충격이 연수원 전체를 뒤흔들었다. 이동진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보나는 이미 평범한 회사원처럼 김봉팔의 부축을 받고 있었다. 동진은 태성을 먼저 살핀 뒤 보나에게 다가갔다. 형수님이 여기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보나가 대답하기 전 태성이 입을 열었다. 내가 불렀어. 동진은 태성과 보나를 번갈아 바라봤다. 형수가 무산까지 혼자 왔다고? 취재하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동진은 보나의 손등을 보았다. 아기상어 스티커가 물에 젖어 반쯤 떨어져 있었다. 저격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스티커였다. 보나는 손을 천천히 움켜쥐었다. 태성도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집에서는 유리 할머니와 함께 부모를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는 왜 전화 안 받아? 옥선자는 아이를 달랬다. 회사에서 바쁜가 보지. 아빠하고 같이 올 거야.
그때 현관문 앞에 작은 선물 상자가 놓였다. 율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상자를 발견하고 손을 뻗었다. 옥선자가 먼저 상자를 가져갔다. 안에는 킹피셔 모양의 목각 인형과 휴대전화가 들어있었다. 전화기에는 영상 하나가 재생되고 있었다. 연수원에서 무장한 남자들을 쓰러뜨리는 보나의 모습이었다. 영상 아래에는 새로운 메시지가 나타났다. 킹피셔를 본 사람이 살아있다. 동지는 연수원 뒤편에서 의식을 잃은 블랙호크 책임자를 발견했다. 유보라, 일어났네. 남자는 눈을 뜨자마자 웃었다. 킹피셔를 봤어. 얼굴도 확실히 봤고. 동진이 신원 확인용 사진들을 내밀었다. 남자의 손가락이 한 사진 위에서 멈췄다. 그러나 그가 지목한 사람은 유보나가 아니었다. 기영도였다. 같은 시각 영업 3팀 서버에 접속한 기영도는 감시 기록을 모두 삭제하고 있었다. 화면 한쪽에는 유치원 앞에서 권율과 대화하는 자신의 모습이 떠 있었다. 기영도는 가족사진 속 보나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똥파리 새끼들이 자꾸 앵앵거리네. 그가 숨겨진 장비함을 열었다. 안에는 킹피셔의 과거 임무사진과 보나가 보육원에 있던 시절의 기록이 가득했다. 간만에 한번 가볼까? 기영도는 가장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 어린 보나의 옆에는 죽은 것으로 알려진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뒷면에는 두 사람의 코드네임이 적혀 있었다. 킹피셔 그리고 블랙스완.